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이번 시간은 패시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카오디오에서 스피커를 교체할 때 업체에서 포스팅이나 이런 걸 보면 패시브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를 않죠. 홈오디오에서는 패시브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들 알고 있지만 카오디오에서는 패시브의 중요성을 별로 설명을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패시브의 교환만으로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패시브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차량은 2019년식 BMW 320D 차량인데요. 이 차량은 하만 카돈 옵션이 되어 있었고요. 사실은 기존에 스피커 교체를 한번 했던 차량입니다. 그런데 교체한 스피커가 한 달도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바람에 다시 순정 상태로 원복을 하고 저희 업체에 방문을 한 경우였는데요. 먼저 순정 상태에서 하만 카돈 옵션을 들어봤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형 BMW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중역대가 너무 부각된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만 카돈 옵션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이 차에 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게 뭐냐, 마치 음악 소리를 옛날 오래된 전화기를 통해서 듣는 듯한 느낌이 들려요. 우리가 이제 그걸 코맹맹이 소리라고 하는데, 보통 중역대가 부각이 되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저음이 아래에서 들려요. 물론 이 차량의 우퍼는 의자 밑에 있지만 만약에 위상이 맞으면 우퍼가 의자 밑에 있다 하더라도 위에서 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고음 소리가 약하고요. 그래서 차주분이 원하시는 게 어떤 작업이었냐면 스피커 교체만으로 보컬 소리를 좀 선명하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좀 저도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다른 업체에서 한번 작업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프로세서 작업 없이 스피커 교체만으로 과연 보컬 소리를 얼마만큼 개선을 할 거냐. 사실 단순 스피커 교체 알가리만으로는 보컬 소리를 선명하게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드로프 패시브를 설계를 하고 제작을 통해서 보컬 소리를 좀 더 많이 개선을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을 했죠. 실제 RTA 상에서도 그렇게 측정이 되는지, 그런 문제점이 보이는지 측정을 하는 거죠. 하만 카돈 옵션은 이퀄라이저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5밴드인데 신형은 9밴드 이퀄라이저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좀 더 음을 세밀하게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모든 EQ는 플랫으로 놓고 톤값도 다 0으로 놓고요. 차주분이 주로 듣는 볼륨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측정 결과인데 50에서 100Hz 대역의 저음이 없죠. 보통 정상적인 경우라면 한 요 정도. 너무 크네요. 한 요 정도. 정상적인 경우라면 요 정도, 한 5dB 정도가 더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실제 지금 나오는 신형 320D가 됐든 520D가 됐든 하이파이 라우드든 어떤 차량이든 보면 저음이 약한 특징이 있어요. 오히려 F10이 저음은 좀 더 풍부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저역대 딥이 보이죠. 이 저역대 딥은 미드 레인지하고 서브오페의 위상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음이 위에서 들리지 않고 아래에서 들리는 겁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역대가 너무 크다 그랬죠. 이 중역대가 너무 크면 코맹맹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전화기로 음악을 듣는 듯한 느낌이 들려요. 지금 보면 대략 200Hz에서 한 2kHz까지가 너무 높아요. 레벨이 너무 높죠. 심지어 이 중역대 300Hz는 대략 10dB 정도나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2.6kHz 이상의 고음이 레벨이 낮죠. 지금 빨간색의 기준선을 보면 확실히 보이죠? 200에서 2.5kHz까지는 레벨이 너무 높구나. 그리고 중고역대의 피크와 딥이 굉장히 심하죠. 설계가 제대로 된 차라고 하면 이 기준선에 다 가깝게 모여야 돼요. 피크나 딥이 없이. 그리고 8kHz 이상의 고음도 낮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음상 들렸던 문제가 RTA 상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도어에 4인치 미드레인지와 1인치 트위터가 있죠. 그런데 하이파이 라우드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싱글 와이어링으로 되어 있죠. 싱글 와이어링이 되어 있어서 이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같은 배선에 연결되어 있어요. 트위터에는 이제 1차 하이패스 콘덴서가 하나 붙어 있죠. 이렇게 되면 보컬 소리가 대부분이 미드레인지에서 재생을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대략 8에서 9kHz 하이패스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컬 소리가 거의 트위터에서는 아주 약하게 들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순정 앰프에서 출력이 되는 특성을 한번 먼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게 과연 스피커 문제냐, 순정 앰프에서 중역대를 부풀리고 고역대를 낮춰서 출력이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순정 스피커로 들어가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앰프에서 출력되는 특성이라고 보면 되겠죠. 보시면 이게 지금 다 톤 제로, 이퀄라이저는 플랫으로 놓은 상태에서 찍은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역대가 굉장히 부풀려 있어요. 부스트가 돼 있어요. 지금 하이패스가 이제 130 하이패스가 돼 있죠. 130 하이패스가 돼 있고 중역대, 순정 앰프 자체에서 중역대가 굉장히 높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역은 낮진 않아요. 아까 8kg 이상의 고음이 낮았잖아요. 근데 순정 앰프에서는 고역대를 굉장히 부풀려서 증폭을 해서 출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8kg 이상의 고음이 낮은 거는 순정 트위터의 성능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깡통 소리의 원인이 뭐였냐? 아, 순정 앰프에서 이퀄라이징이 너무 심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차량은 뭐 앰프 작업이나 뭐 프로세서 작업을 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되겠지만 오로지 스피커 교체만을 원하셨어요. 2.6kg 이상이 레벨이 낮으니까 2.6kg 이상의 그 주파수를 레벨을 올려주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2.6kg 이상의 주파수를 어떻게 올릴 거냐? 뭐 앰프도 없는데. 이제 그게 숙제예요. 미드 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2.6kg 이상의 고음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해결책은 뭐냐면 트위터에서 커팅 주파수를 좀 더 낮게 끊어주는 겁니다. 커팅 주파수를 무작정 낮출 거냐? 그렇게 되면 트위터가 파손이 되고 트위터가 나가버리죠. 소리도 이상하게 들리고. 좀 더 고차 필터를 써서 이 스피커가 견딜 수 있는 한도까지 극한으로 커팅 주파수를 낮춰주는 거예요. 앞에도 설명드렸지만 순정 트위터가 대략 7에서 8kg 하이패스가 되는데 2.6kg까지 낮춰버리는 거예요. 커팅 주파수를 고차 필터를 써가지고. 그렇게 되면 트위터 2.6kg 이상의 주파수가 증폭이 됩니다. 소리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순정에서는 이 미드레인지에 로우패스 필터가 없었죠. 미드레인지에 로우패스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2600 로우패스를. 그렇게 되면 소리가 위로 올라오면서 보컬 소리가 선명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피커는 ES100K를 선택을 했고요. 미드레인지 2개하고 트위터 2개를 교체를 하는 거예요. 포칼에 ES100K 기본 제공되는 패시브는 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ES100K 기본 제공되는 패시브는 뒤에도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패시브는 5kg 하이패스가 되어 있거든요. 더군다나 2차 필터예요. 이번 튜닝의 목적이 2600Hz를 증폭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칼 패시브를 설치를 해가지고는 2600Hz 이상을 증폭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센터 스피커는 보락스 ML3 이번에 나온 신형 미드레인지로 교체를 하는 거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자, 포칼 ES100K를 2600 하이패스를 시키는 패시브 회로를 설계를 해줘야 돼요. ES100K에 기본 제공되는 패시브는 트위터 같은 경우는 2차 필터인데 2600까지 더 떨어뜨리려면 3차 필터, 최소 3차 필터 이상의 고차 필터를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콘덴서 2개가 들어가겠죠. 콘덴서 2개와 코일이 하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미드 레인지에는 2차 필터 로우 패스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코일 하나와 콘덴서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미드 레인지는 왜 3차 필터를 안 하느냐? 3차 필터를 하려면 여기 코일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코일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특성을 워낙 너무 많이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1차나 2차 로우 패스 필터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패시브 설계할 때 여러 가지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스피커에 인덕터스 성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스피커에도 코일이 감겨 있죠. 그리고 스피커에 임피던스가 있죠. 우리가 뭐 4옴 스피커다, 8옴 스피커다, 6옴 스피커다. 그거는 이제 공책 임피던스를 얘기하는데 임피던스가 스피커마다 다 틀리죠. 이 얘기는 뭐냐면 스피커마다 인덕턴스와 임피던스가 전부 다 틀려요. 내가 원하는 커팅 주파수가 2600Hz라고 했을 때 이 콘덴서의 용량, 이 코일의 용량이 다 바뀝니다. 가끔 보면 패시브를 그냥 막 섞어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커팅 주파수로 커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바뀌면 반드시 패시브의 값도 바뀌어야 됩니다. 홈 오디오에서는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 위치가 다 틀리잖아요. 사실은 스피커의 위치가 바뀌면 용량이 다 바뀌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그 차량에 맞게, 그 스피커에 맞게 다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트위터의 커팅 주파수를 결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FS 값이죠. 포칼 ES100K에 들어가는 트위터가 이제 TKM 트위터인데 TKM은 FS가 1600Hz예요. 결국은 1옥타브 이상 하이패스가 가능한데 3200 하이패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1옥타브는 주파수가 2배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2600Hz 이상을 개선을 시킬 거예요. 결국은 2차 필터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3차 이상의 고차 필터를 써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패시브를 설계할 때 이제 센시티비티 값을 알아야 되고요. 다음에 노미널 임피던스를 알아야 되고 인덕턴스 값을 알아야 됩니다.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교류 저항이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라 저항값이 다 틀려요. 이 빨간색이 이제 임피던스인데 이 임피던스에 따라서 패시브의 값이 틀려져요. 결국은 뭐냐면 스피커가 바뀌면 반드시 패시브의 값이 다 바뀌어야 돼요. 미드레인지도 마찬가지죠. 미드레인지도 센시티비티와 임피던스와 인덕턴스 값을 알아야 패시브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 패시브 설계는 사실은 이론 값이에요. 이제 패시브 설계 프로그램이 있는데 과연 이 설계된 패시브가 실제 스피커를 연결했을 때 내가 원하는 주파수로 정확히 커팅이 되는지 검증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데이터가 설계된 값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를 검증한 데이터인데요. 녹색이 패시브 입력 값이에요. 패시브 입력을 했을 때 지금 파란색은 미드 오퍼가 이제 고음을 날려버리죠. 고음을 잘라버리고
중저음만 입력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반대로 저음을 날리고 이제 고음만 입력하게 되죠. 지금 크로스 포인트가 원래는 2600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2500으로 돼 있어요. 이 정도면 뭐 큰 문제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검증은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패시브 설계가 완료가 되면 이제 패시브 제작이 들어가겠죠. 제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문드루프 제품, 문드루프 컨덴서하고 문드루프 코일을 많이 쓰는데, 포칼 패시브가 동급 제품 중에서는 굉장히 잘 설계가 된 패시브인데, 특히 미드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로우 패스뿐만이 아니라 하이 패스도 가능해요. 이 패시브에 적용된 부품들을 보면 그렇게 고급 부품들은 아닙니다. 지금 2.5 마이크로페럿 메탈 필름 컨덴서가 TKM 트위터의 하이 패스 필터 역할을 하는 컨덴서인데, 문드루프 거 M캡 에볼루션 컨덴서로 이제 그 설계된 용량에 맞게 선택을 해주고요. 크기를 보면 굉장히 크죠. 용량이 틀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용량일 경우라도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성능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콘덴서 자체에 내부 저항이 다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내부 저항이 작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의 출력을 변화시키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미드레인지 로패스 역할을 하는 코일 같은 경우에는 코일이 굵기가 굵으면 굵수록 좋습니다. 당연하죠. 그래야 저항이 작을 테니까 같은 용량일 경우에 무조건 굵으면 굵을수록 좋아요. 왼쪽이 포칼에 원래 들어가 있던, 물론 용량은 같진 않습니다. 용량은 당연히 틀리고요. 비교가 많이 되죠. 훨씬 더 굵은 코일로 써주면 패시브를 연결할 때 미드레인지 소리 크기가 작아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미드레인지 로패스 2차 필터로 들어가는 콘덴서는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보통 전해질 콘덴서를 많이 쓰는데요. 문드루프 거 전해질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웬만한 메탈 필름보다 특성이 좋아요. 그래서 문드루프 거 전해질 콘덴서를 적용을 해주고요. 트위터의 음압을 조절을 할 때는 이제 보통 저항을 쓰는데요. 포칼 패시브에서는 이제 권선 저항을 쓰게 됩니다. 권선 저항을 쓰는 이유는 뭐 단순하죠. 원가 때문에. 그런데 권선 저항의 문제가 뭐냐면, 권선 저항은 이 안에 코일이 감겨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피커의 특성을 계속 변화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음질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저가형 시멘트 저항보다는 메탈 필름 저항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메탈 필름 저항은 이제 코일이 있지 않죠. 그래서 인덕턴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스피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앞에서 패시브 설계로 값이 결정이 됐으면 문드루프 부품을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미드우퍼는 2차 코일 하나와 코일 1개와 콘덴서 하나가 필요하죠. 트위터는 3차 콘덴서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일 1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압을 조절하는 저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라인 패시브 타입으로 소리가 나지 않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앞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차량의 보컬 소리를 개선을 위해서 2600Hz 이상을 증폭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트위터에는 가능한 많은 주파수를 넣어주고 미드레인지에는 가능한 적은 보컬 소리를 넣어줄 거예요. BMW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위터와 미드레인지의 거리가 멀죠. 지금 설계된 패시브는 BMW 320D 차량을 위한 패시브예요. 만약에 이 패시브를 똑같은 값을 가지고 벤츠 차량에 설치를 한다. 지금 벤츠 같은 경우에는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지금 가깝게 있습니다. 똑같은 이 패시브를 가지고 벤츠 차량에 적용을 하면 중고에게 엄청 쏘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결국 스피커의 위치에 따라서 패시브 값이 바뀌어야 됩니다. 스피커의 위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차종이 다르다는 얘기와 같죠. 그 차량에 정확히 패시브를 설계해서 적용을 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맞춤 양목을 내가 사서 입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포칼 패시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차량에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벤츠에도 장착할 수도 있고 BMW에도 장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보면 항상 보수적으로 설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차량의 소리를 극대화시키는 게 아니고 이 차량에도 어느 정도 나게, 저 차량에도 어느 정도 나게 항상 보수적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패시브만 바꿔도 소리가 많이 틀리게 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포칼 패시브가 얼마나 많이 틀렸는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요? 파란색 그래프는 실제 패시브에 입력되는 주파수고요. 이제 빨간색이 실제 앞에서 설계된 값을 가지고 문드로 패시브를 연결을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녹색 같은 경우에는 ESPEC이 기본으로 들어있는 번들 패시브입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찍은 거예요. 똑같은 볼륨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로스 포인트도 달라졌지만 어때요? 3kg 이상의 레벨이 평균 10dB 증가한 거예요. 평균 10dB면 얼마냐? 앰프 출력으로 8배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앰프를 8배 큰 앰프를 건 효과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량에는 앰프를 설치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마치 트위터에 앰프를 연결한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평균 10dB면 소리 크기, 청감상으로 2배 정도 커졌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미드 레인지는 반대죠. 미드 레인지는 앞에서 설명했지만 가능한 주파수를 잘라줘야 돼요. 잘라준 만큼 트위터에서 지금 재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드 레인지는 포칼 패시브에 비해서 좀 더 낮게 나와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녹색이 포칼과 미드 우퍼 쪽 로우 패스고요. 빨간색이 새롭게 설계된
문드로프 패시브예요. 보컬 소리가 좀 낮아졌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보컬 소리가 트위터로 더 많이 올라가면서 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그러면 소리가 어떻게 나느냐, 제가 한번 녹음을 해봤는데요. 먼저 트위터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과연 포칼 패시브와 새롭게 설계된 문드로프 패시브를 넣었을 때 과연 트위터 소리가 정말 2배 정도 크게 들리느냐, 그걸 한번 녹음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볼륨에 똑같은 위치에 측정을 한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트위터만 재생을 할 때는 소리가 좀 날카롭고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치찰음도 굉장히 크게 들릴 겁니다. 트위터 먼저 한번 들어보시죠. 자, 다음은 미드레인지입니다. 트위터에 더 많은 보컬을 지금 넣어줬죠. 그러니까 반대로 미드레인지는 보컬 소리가 좀 더 낮게, 작게 들려야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Blue days, all of them gone.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Blue days, all of them gone.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다음 동영상은 미드레인지와 트위터를 이제 같이 놓고 측정을 한 건데, 사실은 이 방법은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왜냐하면 미드레인지가 이걸로 있지도 않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다만 패시브가 달라졌을 때 소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녹음을 한 거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측정한 것도 똑같은 볼륨에서 똑같은 위치에 측정을 한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보컬 소리를 먼저 한번 들어보실 건데요. 아마 보컬 소리가 포칼 패시브와 새롭게 설계된 문드로프 패시브를 비교해 보면 선명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Days, all of them gone.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Blue days, all of them gone. Nothing but blue skies from now on. 그 다음은 피아노 소리와 기타 소리가 같이 녹음된 반주 음악인데요. 아마도 피아노 소리의 톤이 틀릴 거고요. 다음에 기타 소리의 선명도가 틀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때요? 차이점이 들리시나요? 사실은 이게 실차에서 들었을 때는 훨씬 더 큰 차이로 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320T 차량에 맞게 패시브를 설계를 하고 패시브를 만들었는데요. 패시브가 완성이 되면 이제 스피커를 설치를 하게 되죠. 미드레인지를 교체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트위터는 순정 위치에 설치를 했습니다. 센터 스피커는 브락스 MLC를 교체를 해주고요. 스피커가 설치가 됐다면 다음으로는 앞에서 만들었던 새롭게 설계된 문드로프 패시브를 고정, 라인 패시브 타입으로 만들어진 패시브를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 과연 순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파란색이 처음 입고된 순정 상태고요. 빨간색이 포칼 ES100K와 브락스 ML3 센터 스피커, 그리고 새롭게 설계된 문드로프 패시브를 적용했을 때 데이터인데, 이 기준은 뭐냐면 톤값이 다 0입니다. EQ도 다 플래시고, 비교를 해보면 저음 개선은 뭐 당연히 없죠. 서브우퍼가 교환이 안 됐으니까. 근데 저역대 팁이 완벽하게 개선이 됐죠. 이건 왜냐하면 미드레인지에 2차 필터를 적용을 하면 위상이 180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위상이 우연히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음이, 아까 앞에 설명드렸던 저음이 지금 아래에서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저음 위로 쫙 올라오게 돼요. 그리고 이번 작업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2.6kg 이상의 고음을 한번 볼까요? 2.6kg 이상의 고음이 뭐 순정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게 좋아졌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왜 개선이 안 됐냐? 이거는 트위터 위상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대략 3,500하고 5kg로 보여지는데 지금 3.5kg하고 5kg의 주파수의 위상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는, 스피커 교체뿐만이 아니라 패시브를 어떻게 설계를 해도 이 대역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 대역까지 개선하려면 사실은 DSP 프로세서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순정에서 중역대하고 중격대가 너무 높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더 커져버렸어요. 중역대와 중격대가 더 커져버렸죠. 이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앞에 설명드렸던 하만카돈 앰프 특성을 한번 볼까요?
중역대가 지금 굉장히 높게 출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순정 스피커에서 포칼 ES100K를 바꾸니까, 교체를 하니까 순정 스피커보다 더 많이 순정 앰프에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순정 앰프에서는 지금 지금 거의 한 15dB 가까이 높게 출력이 되는데, 순정 스피커에서는 사실 15dB까지는 반응을 하진 않았죠. 대략 한 5dB 정도 높게 반응을 했었는데, 포칼 ES100K는 이제 좀 더 플랫한 특성을 보이는 스피커니까 순정 앰프에서 15dB가 높은 만큼 그대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중역대가 더 커지고 중고역대가 더 커진 거는 뭐 스피커의 문제나 패시브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순정 앰프에서 나오는 출력을 그대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니까. 순정 스피커보다 성능이 더 좋으니까 그대로 반응을 해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만 카돈 같은 경우에는 지금 9밴드 이퀄라이저가 있어요. 결국은 이퀄라이징을 해줘야 됩니다. 스피커를 교체를 해버리면서 그 스피커에 맞는 특성으로 이퀄라이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다시 RTA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퀄라이징을 하려면 마이크 측정을 통해서 중역대를 이퀄라이징으로 낮추는 거죠. RTA 측정을 통해서 몇 헤르츠가 이퀄라이징이 필요한지를 다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이퀄라이징을 해줍니다. 제가 원하는 이퀄라이징이 사실은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9밴드 이퀄라이저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값이 뭐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없고요. 그 근접 값으로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퀄라이징이 끝난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됐던 중역대와 중고역대의 레벨이 순정만큼 낮춰진 거예요. 근데 순정에서는 2.6kHz 이상의 주파수가 낮으니까 이쪽이 피크로 보였지만 지금은 이제 피크로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2.6kHz 이상의 고음이 개선이 돼버렸잖아요. 이 결과가 완벽한 결과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저음은 여전히 지금 작죠. 그죠? 저음은 여전히 작아요. 그리고 중역대의 피크가 지금 보이죠. 이건 굉장히 큰 피크가 있죠. 그죠? 그다음에 중고역대도 피크가 일부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이런 딥과 피크들이 보여요. 이런 구간까지 완벽하게 개선을 하려면 스피커 교체만으로는 절대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되는 내역까지 개선을 시키려면 사실은 DSP 프로세서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스피커 교체만으로도 이 정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패시브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에 ES100K를 단순히 알가리 방식으로 장착을 했다 그러면 절대 이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패시브 설계를 어떻게 하고 이 설계된 패시브를 적용을 했을 때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소리를 개선할 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난 단순히 스피커만 교체를 하겠다. 그때는 패시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이어지는 동영상을 보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 more. I wanna